2025년 5월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실전 문제풀이 이번 시간에는요. 34번부터 50번 재산보험 영역이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재산보험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산보험의 종류 3가지 있었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었죠. 자, 그럼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제3자를 다치게 했대요. 그로 인해서 배상 책임을 보상한대요. 자, 여러분 배상 책임은 어느 영역에서 물어준 거다? 손해보험 영역에서 보상이 가능한 영역이지 재산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해당이 없고요. 자, 2번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비를 보상한대요. 이건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되겠죠. 자, 3번 암보험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보상한대요. 암은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보험에서 보상이 될 것이고요. 4번 상해 질병으로 인한 간병, 이거는 간병보험에서 보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5번 재산보험의 법률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산보험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게 보험업법입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의 법률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보험업법이 여러분 허가에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보험 팔아도 돼 이런 허가에 관련된 거니까 바로 2번 보험업법이 되겠습니다. 36번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 중 정액보상 방식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액보상 방식과 실손보상 방식이 있어요. 정액보상 방식은 보험회사랑 약정해서 정한 금액이 그 보험 가입 조건에 그 보상 조건에 해당이 되면 정해진 금액을 뚝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정액보상이고요. 정액보상은 여러 개를 가입하면 어때요? 여러 개가 다 나와요. 중복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액보상은 중복보상과 짝꿍입니다. 자, 그럼 실손보상은 뭐예요? 보험회사랑 서로 약정을 해요. 그래서 한도를 정하는 거죠. 자, 5천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요.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요? 실제 손해본 만큼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손해본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 회사에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비례보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1,000만 원, B라는 회사에 1,000만 원 가입했는데 내가 1,000만 원어치 손해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500, 여기서 500 해서 비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손은 비례 보상하고 짝꿍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정액보상 방식이란 실손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요.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급부라는 건 어떤 보험금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재산보험 중 간병보험도 정액보상 방식. 자, 재산보험은요 정액, 실손 모두 가능하니까요. 간병보험, 재산보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액보상 방식 적용할 수 있겠죠. 간병비 이런 거 정액보상으로 나갑니다. 자, 3번 정액보상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는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보상한다. 여러분 실손하고 비례보상이 짝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3번은 정액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실손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담보는요. 사망이나 후유장애, 진단, 수술,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이 바로 실손보상, 정액보상 방식이에요. 우리 재산보험에서요. 실손보상 방식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실손 의료비. 그거 빼고는 다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37번 손해보험회사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외울 때 손, 상, 저 1호 이렇게 외웁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데 몇 년 이하? 15년 이하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손상저 1호.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1번 보험기간 15년 이하가 되겠죠. 38번 재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주계약에서요. 질병사망 담보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같은 경우는 특약으로만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사망은요. 주계약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자, 1번에 2번 치료비라든지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건 주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저축성 보험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상해보험 사고의 우연성에 대해서 설명으로 맞는 거, 그러니까 우연성을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상해사고는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연하다라는 거는 자,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인 또는 결과가 예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태.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다. 급박하대요. 급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급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이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에 내재돼 있다. 외래성이거든요. 밖에서 추돌한다든지 이게 상해예요.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건 이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질병으로 유발된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이거는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죠. 상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0번 상해보험에서 상해급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상해급수는요 총 1, 2, 3급해서 총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뭐 1급이 가장 비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1급의 대표적인 직업은 사무직, 3급의 대표적인 직업은 영업용 운전자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상해 상급의 보험료가 1급보다 높다. 맞죠? 자, 2번 영업용 운전자는 상급 맞죠? 3번 직업의 위험도 및 건강 상태를 감안하나요? 여러분 건강 상태를 감안하는 건 인수 여부에 이제 반영이 되거나 질병 쪽에서 뭐 이제 뭐 어떤 그 우량체 뭐 이런 저희가 이제 미달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상해 쪽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직업의 위험도를 따라서 직업이나 직무를 감안해서 위험도를 정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기간 중에 상해급수가 변경이 되면요. 다시 변경 통지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41번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거. 자, 여러분들 우리 고의는 안 되죠.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안 되고요. 임신, 출산 안 되죠. 그 다음에 전쟁과 같은 외국의 무력 행사, 폭동, 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 1번 천재지변 보상 가능합니다. 42번 상해보험에서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요 문제는 이제 한시후유장애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시후유장애에서 외울 거 뭐죠? 한시오이죠. 한시 5이 뭐죠? 5년 이상 지속되면 20%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지급한다. 그 부분이 한시후유장애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한시후유장애 문제도 꼭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시적인 후유장애 보험금은요. 장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에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고 1번 한시적인 후유장애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틀렸고요. 2번 후유장애 보험금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장애를 심하게 입었냐에 따라서 그래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요. 4번 한시후유장애는 후유장애 보험금의 20% 한시 5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30%라고 했기 때문에 4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3번 2021년 7월에 출시한 실손의료보험 이걸 저희가 4세대라고 하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요.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기본계약은 질병급여, 상해급여, 특약은요. 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여, 3대 비급여. 그러니까 기본형에는 급여만 보상이 되고요. 이제 비급여는 다 특약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약은 혼자서는 존재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을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기본만 가입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기본형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요건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왜 틀렸나 보면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요. 특별약관만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3번 비급여 의료비의 100%를 보장한다. 저희가 실손의료비에 보상한 돈은 계속 날로 이제 좀 낮아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100% 보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제 자기부담금이 30%이기 때문에 70%를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질병 비급여에서 보상하는 연간 통원 횟수는요. 총 150회가 아니라 100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피보험자가 상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죠. 맞는 얘기고요. 2번 사망보험금 누구에게 지급할까요? 수익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 실종선고래요. 실종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망이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가족들은 뭔가 보험금도 못 받고 그냥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제 사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실종 선고 6개월, 뭐 1년 이런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인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실종도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그 실종 기간이 종료한 때 사망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실종 기간이 종료된 때 사망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6개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제 그 조난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재난이나 이런 걸로 조난을 당했을 때도 사망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요, 관공서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우리가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45번입니다. 교통상해보험 약관에 정의하고 있는 기타 교통수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저희가 이제 교통상해보험은요,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 보상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것도 되지만 기타 교통수단에서 다친 것도 이제 교통사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어떤 거 있을까요? 승용차나 화물차나 이런 것들, 승합차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종건설기계라고 하죠.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통수단은 자동차를 대신해서 나를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항공기, 선박, 뭐 기차, 뭐 모노레일,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것들, 선박 이런 것들이 바로 기타 교통수단 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기타 교통수단이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대신해서 나를 이동시켜주는 게 아닌 거, 정답은 4번입니다. 덤프트럭은요, 그냥 자동차, 구종건설기계 자동차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46번 단체상해보험의 종류에서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거. 자, 요거 외우실 때 1급, 2법, 3Q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단체상해보험 문제도 반드시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 경우 2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1급은 뭐예요? 일종 급여단체. 그래서 관공서나 회사 근로자들이 단체가 5명 이상 묶이면은 회사에서 보험 들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일종 급여단체고요. 2종 법정단체는 동업자라든지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이 법정단체. 3Q는 규약단체예요. 이거는 뭐 어떤 뭐 근로자도 아니고 동업자도 아니고 그냥 명확한 5명 이상이 모이면 규약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1급, 2법, 3규만 외우셔도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각각의 의미를 이제 어떤 단체가 해당이 되는지까지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선 여러분 4종은 없잖아요. 이건 바로 탈락이고요. 그럼 1급, 2법, 3규를 대입을 하시면 딱 맞는 게 몇 번이죠? 1번이죠. 47번 보험약관상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2번 수술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해드려요. 질병보험에서. 그리고 피보험자가 당연히 보험기간 중에 진단이 되면 질병으로 진단이 되고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보상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질병보험에 사망도 물어드리고 입원 수술, 뭐 요양 이런 것도 보상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보상이 되는데 4번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 사고돼요. 여러분 급격 우연 외래는 뭐의 조건이죠? 상해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보험에서 물어줄까요?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겠죠. 질병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48번 계약자 난리 의무 사항 등 가입심사 요건을 축소해서요. 과거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자 여러분 과거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요거를 줄이면 뭐가 될까요? 유병력자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 2번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65세 이상의 이렇게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을 뭐라고 하느냐? 그럼 뭘까요? 그건 1번 노후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49번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우선 1번 볼까요? 암보험은 대기기간 설정할 수 있죠. 보통상 90일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 확정이 되게 되면 대기기간 중에 그건 무효예요. 그래서 돈을 돌려드리고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이번 암 치료를 위한 통원을 했다. 그러면 통원일에 대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도 있습니다. 자, 3번 암으로 인해서 20% 이상 장애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 여러분 질병은요 8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도 사망보험금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암도 질병이니까 암도 몇 프로 이상이면 80% 이상이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가 아니라 80%라고 해야 합니다. 4번 일정 연령 이상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보상하지 않는 대기기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15세 미만은 대기기간이 없고요. 그 이상은 대기기간을 설정을 하죠. 50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간병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장기간병은 이제 활동 불능 상태가 되었거나 중증 치매로 진단이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치매 간병비 등을 보상을 하죠. 그래서 3번은 보상이 가능하고요. 자, 1번 계약자 날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과거 진단을 누락했다. 고지 의무를 누락했다. 그러면 계약은 해지되고요.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죠. 2번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전 부터 4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났다. 그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4년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이 안 되고요. 4번 계약자 날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 이것도 1번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4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